아니 아반떼가 이렇게 멋있을 일이야? 그 밖에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데거든. 그런 데까지 디테일을 트렁크 내부에 손잡이 이번엔 달아줬나? 아반떼 잘 안 어울리는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 가격대에 이만한 상품성 갖춘 차. 한 대 사줘. 아반떼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름 앞에 더 뉴를 붙였습니다. 더 뉴 아반떼. 자, 디자인부터 편의 장비, 가격까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지금부터 환카. 먼저 디자인 변화를 볼까요? 일단 예전 모델보다 커졌습니다. 6cm 더 길어졌거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니까 휠베이스는 당연히 똑같고요. 앞바퀴 중심에서 앞으로 2.5cm, 뒷바퀴 중심에서 뒷범퍼 쪽으로 3.5cm 더 길어졌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커 보이고 싶은 욕심이 큰 준중형 차급이기 때문에 6cm 상당히 큰 변화죠. 폭과 너비는 똑같고요. 기존 아반떼도 사실 디자인은 호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기존 아반떼가 처음 나왔을 때 고속도로에서 옆에 아반떼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아니 아반떼가 이렇게 멋있을 일이야?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 아반떼, 일명 삼각대, 그 친구가 워낙 호평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멋있어 보이기도 했죠. 원래 전작 디자인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페이스리프트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번 아반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완전 신차급의 변화를 추구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양옆으로 이렇게 쫙 째져 있던 눈매를 조금 내리고요. 대신 그 눈동자, 헤드램프의 렌즈를 주간주행등 안쪽으로 깊숙이 넣었죠. 그래서 약간 앞을 이렇게 노려다보는 것 같습니다. 기존 아반떼가 극대노였다면 이번 아반떼는 그냥 언짢음 정도? 요즘 현대차의 신차들을 보면 스타리아, 그랜저, 코나도 그렇고 왜 그 양옆으로 쫙 들어가 있는 반듯한 일직선의 주간주행등을 넣고 있잖아요. 이번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주간주행등 사이로 크롬선이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불은 안 들어오고요. 그냥 단순한 크롬선일 뿐이에요. 바로 전 아반떼의 얼굴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하셨던 게 바로 방향지시등이었거든요. 일명 눈곱등. 이 눈 가운데 딱 박혀있는 방향지시등이 조금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을 사곤 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 양옆에 쫙 멋있게 들어가 있는 주간주행등이 빛을 바꿔서 방향지시등의 역할을 겸하고 있죠. 물론 지금 보고 계신 차는 인스퍼레이션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모던이나 스마트 하위 트림은 이 범퍼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 엠블럼도 당연히 신형으로 들어갔죠. 기존에는 올록볼록한 3D 모양이었다면 지금은 평평한 2D 모양이 됐고요. 기존 아반떼를 구입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주간주행등과 보닛, 팬더 여기가 만나는 부분이 상당히 단차에 있어서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패널들이 많이 만나고 그 중에서 또 하나 보닛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파츠도 만나면 이 단차, 틈, 높이 이런 걸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존 아반떼, 뭐 길거리 지나가는 아반떼를 이렇게 보면 좌우가 다른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 전시되어 있던 신형 아반떼 이거 잘 개선했는지 제가 꼼꼼히 보니까요. 적어도 전시되어 있는 차들은 잘 맞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전시용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 품질 검수를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현대차뿐만 아니고 다른 브랜드들 다 그래요. 전시용은 한 번 더 꼼꼼히 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맞을 수도 있고 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다 나가는 모델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했겠죠? 라디에이터 그릴도요. 원래는 이렇게 범퍼 하단까지 쭉 하나로 내려오던 걸 위아래로 나눴죠. 또 이 얼굴 전체에서 흡기구의 면적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공격적인 인상도 예전보다 조금 더 강하고요. 대신 이 날카로운 삼각형을 모티브 삼은 그 최초의 디자인 언어는 살짝 희석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범퍼 하단 좌우를 보시면 그 앞바퀴 휠하우스 주변의 공기 흐름을 다듬기 위한 바람 통로도 멀쩡하게 잘 뚫려 있고요. 이렇게 단순히 심미적인 거 말고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으면 마음이 더 가죠.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이 수평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얼굴이 낮고 납작해 보이죠. 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옆모습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들어갔고요. 그 C필러 모서리 가니쉬 디자인이 조금 바뀐 정도입니다. C필러 그 가니쉬가 원래는 마치 흡기구인 것처럼 수평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돌기가 띡띡띡띡띡 몇 가닥 지나가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코닉스의 엠블럼 살짝 기울여 놓은 듯한 패턴이 들어갔죠.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딱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예전 디자인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이 패턴 뭐 별 의미 없어 보이거든요. 벨트 라인 따라가 들어가 있는 크롬선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눈에 잘 안 띄는 차이고요. 후면 방향지시 등은 여전히 벌브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죠. 근데 이걸 페이스리프트 때 바꾸려면 돈이 좀 들거든요. 물론 요즘 LED가 예전보다 많이 대중화됐고 싸지긴 했습니다만 페이스리프트 때 이걸 바꾸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좀 적다고 판단한 비겁한 변명입니다. 뒷범퍼는요, 하단 플라스틱 파츠를 한껏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차체 컬러를 좀 줄이고 플라스틱이 많이 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조금 가벼워 보이죠. 더 잘 나갈 것 같고 더 쐐기형으로 보이고요. 범퍼 하단 리어 디퓨저도 되게 성의 있게 마무리했더라고요. 자, 여기서 감동 포인트 하나. 방금 말씀드린 그 리어 디퓨저 있잖아요. 그걸 위에서 이렇게 보다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수평으로 지나는 선 아래로 수직핀이 뚫고 나오게 디테일을 살렸어요. 그 밖에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데거든. 그런 데까지 디테일을 살렸더라고요. 이건 분명 디자이너가 고집 부린 겁니다. 그거 이렇게 실제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 디자인 디테일 살렸다고 해서 공력적인 성능이 얼마나 올라갔을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디자이너들이 고집 부려서 쟁취해낸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범퍼 하단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으로 파팅 라인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아무 기능 없는 자리. 그거 왜 뚫려 있게 해요? 유럽 수출용을 위한 자리입니다. 유럽은 후방 안개등이 의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무가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 밤에 전조등도 안 켜고 다니는데 굳이 트렁크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 트렁크 내부에 손잡이 이번엔 달아줬나 싶어서 확인해봤거든요. 안 달아졌어요. 그 트렁크를 잡기 위한 손잡이를 추가로 장착하려면 이것도 나름 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금형을 새로 짜야 되거든요. 돈 들잖아요. 그래서 안 넣어줬더군요. 별거 아니니까 부디 다음 모델에는 빠뜨리지 말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묻고 더블로 가. 자, 이번에는 새롭게 들어갔거나 혹은 상위 트림에서 하위 트림까지 내려온 편의 장비를 살펴봅시다. 먼저 전 트림 공통으로 들어간 편의 사양입니다. 에어백이요, 6 에어백에서 8 에어백이 됐습니다. 뒷자리 좌우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됐거든요. 요 8 에어백 국산, 수입, 동급 아니면 동급보다 조금 더 위, 이거 싹 통틀어 가지고 별로 없어요. 또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인스퍼레이션 최상위 트림에만 풀 LED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기본 트림인 스마트부터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됐어요. 아반떼 정도면 아마 젊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실 텐데 특히 젊은 소비자분들 밤에 누런색 헤드램프 극혐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습니다. 단 스마트 트림에 들어가는 풀 LED 헤드램프는 MFR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반사경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고 최상위 인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LED 헤드램프는 눈동자가 또렷한 프로젝션 타입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방 주차 센서도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인스퍼레이션에만 들어가던 건데 이제는 전부 기본입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분들한테 환영받을 만한 변화겠죠. 이제는 실내 USB 충전 포트도 타입 C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타입 A였는데 전부 C로 바뀌었어요. 앞에 하나, 뒤에 2개. 그리고 다행인 건 앞에 타입 A도 하나 남겨뒀더라고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도 기본으로 추가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정보나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현재 내가 달리고 있는 도로의 제한 속도가 몇인지 알려주는 기능이거든요. 자, 그 다음 모던 트림부터 추가된 장비는 뭐가 있을까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은 손으로 드드득 당겨서 세우는 방식 쓰지 않아요. 당길 때 쓰였던 관련 부품을 센터 터널에서 덜어낼 수 있었고 덕분에 이 높이 조절식 컵홀더가 들어갔죠. 괜히 모던 트림부터 깊이 가변형 컵홀더를 넣어준 게 아닙니다. 또 모던에는 듀얼 오토 에어컨이 기본이거든요. 이 듀얼 오토 에어컨에 이번에는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여름에 주차하고 나서 에어컨 끄고 나면 자동으로 그 공조장치 내부에 남아있던 습기를 말려주는 기능이거든요. 이거 없잖아요. 주차하고 나서 그 안쪽에 습기 때문에 곰팡이 슬어가지고 금방 퀴퀴한 냄새 나거든요.
이게 싫으면 저처럼 목적지 도착하기 좀 한 5분 전에 이 송풍 기능으로 바꿔가지고 안에 다 말려줘야 되는데 한여름에 어때요? 에어컨 끄자마자 덥잖아요. 더 이상은 이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모던과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는 세이지 그린 인테리어 컬러를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블랙, 모던 그레이,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모던 그레이 대신에 세이지 그린을 집어넣었어요. 세이지 그린 컬러를 선택하시면 사이드 볼스터 있죠? 여기 아반떼라고 레터링도 들어가고 또 이 가죽이 친환경 공법으로 만든 거래요. 자, 이번에는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을 볼까요? 인스퍼레이션은 주간 주행등이 전방 방향지시 등 역할까지 겸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좀 모던 트림부터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되게 강하게 남아요. 범퍼 하단에 달려있는 벌브 방식보다 훨씬 더 멋있거든요. 현대 디지털 키 2 터치도 들어갑니다. 이 스마트폰 도어 핸들을 이렇게 갖다 대면 문 열리고 시동도 걸 수 있는 그 기능이요. 이게 초기 디지털 키는요 NFC 방식을 써가지고 진짜 갖다 대야지만 근거리에서만 작동됐었고 안드로이드 폰만 됐었거든요. 이게 디지털 키 2가 되면서 울트라 와이드밴드 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제는 원거리에서도 되죠. 거기에다가 아이폰도 쓸 수 있게 됐고요. 자, 근데 얘는 현대 디지털 키 2 터치잖아요. 2인데 터치예요. 그래서 아이폰은 되지만 도어 핸들에 터치를 해야 돼요. 터치가 안 붙은 것보다 조금 하위 방식이죠. 자, 끝으로 가장 호사스러운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반떼에 잘 안 어울리는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서라운드 뷰도 들어갔습니다. 이 덕분에 내 차 주변을 360도로 돌려가면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고급 수입차에서만 쓸 수 있던 호사스러운 장비였는데 이제는 아반떼까지 내려왔네요. 아직 그 내 차 색깔이랑 이 모니터 속의 차랑 깔맞춤은 안 해주더라고요. 자, 대망의 가격입니다. 과연 얼마 올랐느냐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차도 커졌고 기본 장비 구성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좋아졌으면 뭐예요? 가격이 확 오르면 이거 조금 더 주고 왕창 더 받아가면 짜증나잖아요. 자,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을 놓고 봅시다. 스마트 트림은요 1866만원에서 1960만원으로 94만원, 모던 트림은 2143만원에서 2256만원으로 113만원, 인스퍼레이션은요 2515만원에서 2671만원으로 156만원 올랐습니다. 오른 가격 대비 장비 더 준 걸로 치면 역시 스마트 트림이 가장 가성비를 챙긴 것 같고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덜 오르는 게 좋죠. 근데 이 정도면 마트만 가도 진짜 안 오른 물건 없잖아요. 또 수입차들 보세요. 진짜 신차 나오면 1000만원 이상씩 우습게 올리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아반떼의 가격 상승폭 저는 오케이입니다.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고 봐요. 현행 아반떼가 벌써 7세대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거고요. 아반떼가 1990년부터 판매됐으니까 20년 넘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진화의 단계를 봐도 그렇고 그동안의 판매량을 봐도 그렇고 현대차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번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역시도요 상품성 좋아 보입니다. 또 이렇게 제가 칭찬하면 덮어놓고 가실 거죠. 근데요 진짜 찬찬히 보세요. 국산차, 수입차 다 통틀어가지고 이 정도 급에서는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이만한 상품성 갖춘 차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 재밌는 자동차 채널도 많지 않아요. 지금 저기 저 박지훈이가 재밌게 편집도 해줄 거예요. 인형 아반떼 한 대 출고해주면 생각해보고. 자, 지금까지 방카 한 대 사줘. 방카 상품성 좋다며. 지금까지 방카